네,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좀 영상을 좀 올리게 되는데, 지옥 같았던 12년 특례 원서 접수를 끝내고 약 열흘 전쯤에 끝났죠. 복귀했습니다. 코피를 쏟을 만큼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억압의 그런 시간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해냈다는 그런 안도감에 한숨 돌리고 있고요. 다만 과정에서 학교별로 예년에 비해서 좀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어쨌든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너무 텍스트로 제가 다 나열하는 거는 어 고생한 것에 비해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술로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그 12년 특례의 영원한 로망인 연세대만큼은, 그리고 저의 주력 대학인 연세대만큼 확실하게 지원시켰다라는 생각에 이번 상반기 시즌은 그런 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7월 2라운드 12년 특례 원서 접수 시 눈여겨봐야 될 점 리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챙겨 놓아야 될 부분이 학기별 성적입니다. 한 장짜리 트랜스크립트는 당연하고요. 학기별로 성적을 묻고, 오른쪽 우측 상단에 학기별 성적마다 G1-1, Y2-1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작성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수기로 하시면 안 되고요. 디지털로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PDF 파일에 디지털로 기록해 놓으시는 요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 자격 심사 신청서, 그리고 외국 학교 조사표 요런 것들은 미리 작성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올해 그 한양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학기 시작과 년월일이 모두 기재된 스쿨 캘린더를 초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라, 이런 그 전형에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양대 때문에 마지막에 좀 애를 먹었는데, 요런 관점에서 초등학교를 혹시 전학을 했기 때문에 에 걸음해서 다녀오셔야 될 분들은 특별히 좀 시간을 내셔서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학기 시작에 년월일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2년 특례의 그 재학 기간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려고 이 부분을 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는 진행 과정에서 추천서와 자소서,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 입력하는 요 과정 네 파트로 가장 큰 어려운 대목들을 한번 나열해 보고자 하는데요. 전형로를 인제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추천인에게 추천서 작성 안내 이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전형로를 결제하기 전까지는 모든 입력 사항을 거의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했어요. 목록표 입력은 사실 그 마지막까지 좀 수정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추천서 베이스를 깔아서 전달을 드리고, 그리고 자소서 일단 한번 읽어 보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 증빙 서류의 글자가 다른 학교와 달리 300 자씩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10 개나 써야 되기 때문에 3,000 자죠. 굉장히 큰 글자 수입니다. 자소서가 있고 활동 증빙 서류 3,000 자가 또 따로 있고, 선생님 추천서도 역시 3,000 바이트. 예, 한국어로 치면 약 1,500 자죠. 굉장히 상당한 양의 글자 수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추천인의 네임, 추천인의 이메일 요런 것들을 좀 정확히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결제를 완료하고 나면 해당 이메일 주소로 지원자의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청인의 핀 넘버도 전달이 되거든요. 영문 숫자 8에서 10자리, 영문 숫자 혼합 8에서 10자리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달 드려야 되고요.
추천서에는 지원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외국인 선생님들은 학생의 그 외국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름을 지명해서 적시하지 않고 3 인칭으로 작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서 입력 후에 마지막에 추천서 마지막 입력 후에 이 지원자의 키 번호를 입력해야 비로소 입력이 마감됩니다. 요거를 추천인에게 반드시 전달을 드려야 되고요. 자신이 이제 추천서 입력 확인을 꼭 눌러서 최후 입력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추천인에게 반드시 키 번호를 전달해서 입력 마감을 시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추천서 제출 여부는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 날에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중고 전학력 증명서에 학기별 성적표 첫 장에 우측 상단에 해당 학년 및 학기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마케팅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자, 그리고 초중고 재학 사실 증명서. 자, 요것도 상당히 좀 난항이 있었는데 재학 기간에 학기 개시일과 종료일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학 사실 증명서를 제출할 때 년, 월, 일이 정확하게 게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학기 개시이나 종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스쿨 캘린더를 필히 첨부해서 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학 기간이라든가 한국 체류에 대한 어떤 기간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어떤 공식적인 사유로 재학 사실 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때는 재학 기간이 명시된 성적 증명서 혹은 학교 공식 확인 문서로 대체가 가능한데 서울대는 이렇게 대체가 가능한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재학 기간이 명시된 성적 증명서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스쿨 캘린더를 제시하기를 요청했습니다. 한양대는. 자, 그리고 전학령 성적 증명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장 우측 상단에 모두 다 학년 학기를 기재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교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서울대는 형광색으로 졸업 예정 일자를 정확하게 표시 후에 제출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학교 공식 문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년월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신 고교의 소개 자료, 고교의 소개 자료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의 소개 자료까지 요청하는 게 한양대 같은 경우였는데 보통은 이제 학교 소개 자료를 스쿨 이제 프로파일이나 스쿨 캘린더로 인제 대신을 하죠. 그래서 요 부분이 좀 미흡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 년월일이 정확히 그 학기의 개시일과 마감일이 정확히 게시된 스쿨 캘린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게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측에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요걸 정확하게 좀 만들어서라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인제 그 정해진 양식이 좀 없지만 오피셜하게 좀 만드시면 좋은데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은 교육 과정이나 심화 과정 제공 현황, 그리고 재학생 수, 재학생 교내 및 표준 시험 성적, 평균 및 분포, 재학생의 대학 진학률 요런 것들이 인제 스쿨 프로파일에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자의 주의사항 그리고 온라인 지원 접수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졸업 일자 및 성적표에 해당 학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형광펜이나 색이 있는 볼펜으로 표시 후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 중, 고교의 학적 서류. 학적 서류라는 건 뭐죠?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는 학교 급별로 초, 중, 고 급별로 하나로 묶어서 제출해야 되고요. 각 급당 15 메가바이트 이내로 학기별로 모두 드러나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온라인 지원 접수 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윈도우 운영 체제 하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와 구글 크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애플 노트북으로는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해외에 계신 분들은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번 그 요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해외에서 특정 국가에서는 요 업로드를 할 때 국가 자체 차원에서 뭔가 차단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서 업로드 파일명이 제대로 적시가 안 된 채로 업로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컨설턴트한테 요청을 하셔서 직접 한국에서 업로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직접 업로드를 해 드렸습니다. 업로드해야 될 사항이 학교별로 굉장히 다르고 상이하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움직이시고 컨설턴트와 조율을 하셔야 되지, 학부모님들이 섣불리 움직이시다가는 원서 접수 자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들이 좀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2,000자 정도입니다. 4,000 바이트죠. 예, 그래서 지원 준비 과정과 관련된 정보 및 관련 학업 성취도, 준비 과정과 관련 정보, 준비 과정에서 어떤 그 성취도를 보였는지, 그리고 그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어떤 목표와 학습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좀 걱정스러웠던 거는 이번에 저도 인제 진행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좀 개입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자소서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다들 좀 오래전에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자소서가 인제 없던 시절에 대학교를 가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섣불리 자소서에 손을 대시면 좀 옛날 사람 같은 그런 그 고리타분한 자소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컨셉을 잡아서 좀 신선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고, 제 영상 중에서 자소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좀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증빙 서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자 씩입니다. 10개 항목이고요. 제목이 앞에 짧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 증빙 서류를 목록을 직접 이제 사이트에 입력할 때 제목이 앞에 들어가고 그 뒤에 300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제목 들어가는 칸이 상당히 좀 짧아요. 그래서 글자 수에 맞춰서 인제 제목을 적절하게 인제 설정을 해 놓아야 되는데, 너무 길면은 잘려서 재수정이 계속 요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 작성을 하는 칸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정확하게 좀 활동 증빙 서류별로 미리 예 작성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외에 서울대에 쪼금 더 입력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업 비밀처럼 좀 알게 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좀 있지만 직접 컨설팅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 말씀드릴게요. 고려대도 크롬과 엣지 브라우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원서 접수 사이트 접속이 여기서 가능하고요.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파이어폭스에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출 서류는 성적, 재학, 졸업증명서, 예, 요렇게 역시 나누는데, 성적 증명서도 아까 서울대와 같이 우측 상단에 해당 학년 학기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학 증명서에는 재학 기간에 전입 전출이 있었을 경우에 요 기간을 역시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고요. 재학 기간에 따른 학년 학기가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성적 재학 증명서는 둘 중에 하나만 제출해도 됩니다. 네, 증명서상에 어쨌든 둘 중 하나만 제출할 때 증명서상에 이수 학년 학기 및 재학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도 그렇고요. 모든 대학에서는 성적 체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적 체계 자료는 성적표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뒷면이나 옆면에 에, 혹은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으면 학교 측에 요구를 해서 따로 오피셜하게 만들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공인 성적 목록표와 공인 성적표를 따로 제출하는 학교도 있고 같이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제출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여기는 고려대는 공인 성적 목록표와 공인 성적표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제출을 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목록표의 그 순번을 공인 성적표 우측 상단에 같이 맞춰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역시 PDF 파일을 긁어서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로 명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시고요. 교내 활동 확인서는 총 5개 항목, 5개 항목, 그리고 항목당 150자 이내씩 작성할 수 있었고요. 10페이지 이내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개 항목을 10페이지로 맞춰서 한 항목당 뭐 2개씩 10장을 맞추시든 아니면 한 항목이 1장이고 나머지 다른 항목이 뭐 3장 뭐 이렇게도 가능해요. 아무튼 항목은 5개, 페이지는 10개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 올해 특이점으로 이제 갖추셔야 되는 부분이 갖추셨어야 될 부분이 그리고 앞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 이 교내 활동 확인서에 선생님의 사인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인 도장을 저희 학생들은 거의 다 받았는데요. 목록표의 순번대로 우측 상단에 이 목록표의 순번대로 순서대로 스캔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10개 페이지로 만들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자 서명을 받은 후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요거는 한 페이지로 제출해야 됩니다. 한 페이지로 제출해야 된다는 부분이 크게 적시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왜냐면 이 한 페이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제시된 글자 포인트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대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한 페이지를 맞추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툼도 있었고 아무튼 한 페이지를 갖추지 않으면 절대 보지 않겠다라는 사정관의 그 명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좀 난항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저희가 알게 된 노하우가 있는데 그거는 역시 그 직접 저랑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인 성적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험에서 여러 과목 성적이 포함되는 경우 있죠. AP 같은 경우 AP 여러 과목이 나오잖아요. 요걸 한 개 항목으로 묶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과목 여러 장이지만 한 매로 산정된다. AP는 거의 이제 점수 파트만 보면 한 매 정도로 되긴 하는데 간혹 이제 SAT나 토플 같은 경우 여러 장이 묶어서 뒤에 설명이 붙여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요게 고려대는 한 장으로 이제 취급이 되는 것 같은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본 바인데 여러분들한테 요 부분은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자, 어쨌든 그 서울대는 인정했었던 베스트 스코어를 나머지 대학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고려대는 아이비 프리딕 점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인제 그 영어나 한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된 공인 점수를 내야 되는 친구가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을 좀 알게 됐는데 영어나 한국어 이외로 그러니까 영어 이외로 뭐 불어라든가 아니면 스페인어나 요런 걸로 제시되어 있는 그런 공인 점수 같은 경우에 그걸 인제 트랜스퍼를 할 경우에 한 2-3 장씩 넘어가거든요. 그 2-3 장을 하나로 인정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요런 문제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학교별로 확인을 하시면서 장수 카운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출 증빙 서류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번에 그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이 고려대는 교내 활동 확인서에 반드시 고등학교 재학 교사의 사인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양대와 같이 여권 정보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사본과 함께 여권 정보 증명서를 하나의 폴더로 묶어서 제출하게 요구되는 학교가 좀 있거든요. 미리 외교부 여권 안내 페이지에 사실 증명에 들어가셔서 뽑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온라인 제출 서류 지원자에서는요.
파일명과 인제 수험번호 PDF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수험번호 PDF로 묶어라."라는 학교가 인제 고대나 연대는 주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예 제 기억으로는 예 성대도 예 수험번호로 묶어야 되고 한양대는 파일명은 상관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는 성적 제약끼리 반드시 인제 묶어야 되고 고등학교는 성적 제약 졸업 예정 증명을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인어학 성적 목록표와 성적표를 일괄해서 파일로 묶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인어학 성적 목록표의 순번을 공인 성적표 우측 상단에 기재한 후에 순서대로 스캔하셔야 되고요. 교내 활동 확인서의 순번을 역시 교내 활동 증빙서류 우측 상단에 같이 합을 맞춰서 기재한 후 순서대로 스캔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시니까 꼭 마지막에 PDF 파일을 디지털 기록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혹은 요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을 섭외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학생들이 요걸 직접 대부분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학생이랑 같이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연세대 말씀드릴게요. 연세대도 역시 고려대만큼 굉장히 복병이 있죠. 예. 자 연세대는 아시다시피 인제 재외국민 전형에서 초중고 정교육 과정 언더우드나 신촌 중에 하나를 고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인재 대학을 같이 예 중복해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촌 캠 하나, 글로벌 인재 대학 하나, 그리고 언더우드 캠 하나,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 대학 하나 요런 식으로 인제 지원을 많이 하십니다. 자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이번에 첨단 컴퓨팅 학부가 들어온 거 아시죠? 그래서 컴퓨터학과, 인공지능학과, 인공지능 시스템학과가 합쳐져서 첨단 컴퓨팅 학부가 형성이 됐습니다. 첨단 컴퓨팅 학부는 언더우드 국제대학과 다르게 운영이 좀 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4년 내내 송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학력, 체류, 기타 서류 이렇게 세 파트로 서류가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모든 서류입니다. 모든 서류의 우측 상단에 수험 번호를 기재해서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간에 인제 신촌 캠, 언더우드 캠 중에 하나를 고르고 글로벌 인재대학 이렇게 반드시 두 개를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수험 번호가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인제 모든 서류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블 체크까지 하시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연대는 특히 업로드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그러니까 성적 증명 학년, 학기별로 다 있는 건 굉장히 많잖아요. 트랜스크립트 한 장짜리 이외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묶음일 경우에는 첫 번째 장 우측에 이제 하나만 기재를 해도 됩니다. 성적 증명서 같은 경우는 재학 성적을 그러니까 주로 인제 성적 증명서죠. 그리고 아까 인제 서울대나 예 고대와 마찬가지로 재학 및 성적 증명서 서류 제출지 우측 상단에 해당 학년 학기를 함께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험 번호까지 기재를 하고 재학 성적 증명서의 우측 상단에 지원 -1 요것도 기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서는요. 언더우드를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어 자소서를 내셔야 되고 글로벌 인재와 그리고 신촌 캠은 한국어 자소서를 이제 내게 돼 있습니다. 그 활동 증빙 서류 앞에 목록표를 작성하는 것도 이제 영어로 작성을 해도 되냐, 한국어로 다 작성을 글로벌 인재나 이제 신촌 캠은 다 해도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저희는 어쨌든 그 자소서는 그 글로벌 인재나 신촌 캠은 모두 다 한글로 됐고요. 언더우드는 영어로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목록표를 학교에 사인업을 받아야 되는 요런 과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교의 한국 선생님이 상주하실 경우에는 또 이제 한국어로 국제학교지만 한국어로 작성을 한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인제 인터내셔널 학교일 경우에는 그냥 영어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물어봤는데 한국어로 작성을 해도 영어로 작성을 해도 무엇으로 해도 일단 불이익은 없다고 하네요. 자 자소서는 한국어 자소서 구성의 경우에는 인제 1200 자, 1200 자가 처음에 1 번입니다.
연세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서술하고 자신이 선택한 학과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고려대는 이번에 자소서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자, 동기를 서술하고 그리고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 그리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라.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이 학과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어디서 봐? 커리큘럼에서 보셔야 돼요. 커리큘럼 이외에 그 대학의 특별한 그 학과만이 가지고 있는 그 프로젝트화된 그런 그 수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연세대 경영대는 글로벌 경영 현장 체험 프로젝트라던가, 한양대 정책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로스쿨 쪽으로 갈 수 있는 PPL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가 이 학과에 지원하기 위한 부합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연결시켜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이 좀 독특한데, 고교 재학 중 참여한 교내 활동. 연고대는 모두 다 교내 활동을 반드시 작성하셔야 되고 교외 활동은 제외됩니다. 서울대와 성균관대, 한양대는 모두 다 교외 활동도 작성 가능합니다. 고교 재학 중 참여한 교내 활동을 탐구 자율 자치진로 뭐 이런 것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일단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50자씩 20자, 50자 이렇게 활동명과 그리고 활동 내용을 20자, 50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의미 있는 걸 하나 골라서 그 경험이 지원자에게 또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술하는 걸 800자 정도 작성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2000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1번에서 가장 큰 아카데믹한 그런 활동을 비중 있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2번 역시 아카데믹한 활동을 좀 작성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3번에서는 도전 좌절 실패했을 때 경험 사례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어떤 영향을 줬고 또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걸 기술하는 건데 요것도 800자.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 팀들은 리더십을 통한 어떤 극복 사례들, 그 과정에서 그 실패의 그런 그 경험까지 갔던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서는 지원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주제를 정해서 작성하는 거인데 이것도 800자입니다. 전공 적합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전공에 딱 들어맞진 않지만 굉장히 심도 있게 했던 활동들을 하나 정도 꺼내서 단독으로 작성하기를 좀 요구드리고요. 그 내용이 조금 더 아카데믹하면서 유니크했으면 좋겠어요. 위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지 않은, 그렇지만 좀 심화된 그런 활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자소서는 600워드 그리고 300워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워드라고 하시면 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단어예요, 단어. 그래서 사실 이거를 A4 용지에 작성을 한글로 하잖아요. 그러면 꽤 많습니다. 600워드면 한 페이지하고 반이 좀 안 되는 그런 양입니다. 꽤 많고요. 300워드는 반 페이지 조금 더 되는 그런 양입니다. 영어 자소서의 1번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그러니까 5가지 항목이었어요. 제가 이미 이제 연세대 자소서 작성하는 항목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1, 2번을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1번이 이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개인적이고 학문적이지 않은 경험, 개인적이고 학문적이지 않은 경험, 아카데믹하지 않은 경험에서 고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험이나 성취를 묘사하고 그 경험이 어떤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켰는지 설명하는 거. 자, 그리고 그 2번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겸손과 협력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었던 리더십의 상황을, 그리고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거나 1번, 2번을 선택을 할 때 모두 다 아카데믹한 부분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학문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하니까 진로 관련한 비교과 활동,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다른 프로젝트 활동에서 비중 있게 했던 것들을 선택해서 그 과정에서 진로가 어떻게 더 명확해졌는지를 적시했습니다. 보통 이제 리더십 이런 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회 활동이나 NHS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좀 뻔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아카데믹한 활동으로 1, 2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구성하시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인제 질문 두 번째가 300 워드짜리였는데 여기에서 인제 요구되고 있는 거는 UIC 대학은 굉장히 다양한 그 국가에서 온 그 친구들로 구성된 인문대학이다. 그래서 커뮤니티 생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리더십 경험이 필요한지, 그리고 클럽과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작성하는 거였습니다. 다문화적 관점의 제시를 과거의 자신의 활동과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는지를 제안하는 문항이죠. 자,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의 관점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되고 있죠. 그래서 포용적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를 위해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공동체의 정신, 문화 간 이해와 존중, 이런 공동체 기반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런 것들을 거의 교육과 소통을 베이스로 해서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편견과 차별은 보통 이제 무지에서 많이 비롯이 되고, 또 교육과 소통을 통해서 개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 간 차이를 문제로 보기보다는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적 증명서에는 모든 그 학기의 성적을 이제 제출하되, 그 학년 학기 부분을 이제 연세대는 형광펜으로까지 표시를 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서류 우측 상단에 해당 학년 학기를 기재하고 그 부분을 이제 좀 두드러지게 표시를 해 달라라고 인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A 레벨과 IB 예상 점수는 표준화 학력 자료 및 어학 능력 증빙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학 증명서는요, 입학일, 전입일, 전출일 같은 그 중요한, 그 학년 학기의 중요한 그 일자가 년월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고교 졸업도 역시 년월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외 한국학교 학교 생활기록부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KIS 학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비교과 활동 확인서. 비교과 활동 확인서가 가장 큰 복병이었는데, 교내 이제 비교과 활동과 봉사 활동을 제약한 거를 한 12개로 나눠, 이제 총 6개, 6개, 12개로 이제 예, 적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이제 해당 기관 소속 교사, 학교 관계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학교를 여러 군데 인제 옮겨 다니는 학생인 경우에는 여러 군데 학교에서 활동을 모아서 12 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요청을 해서 사인업을 받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맞게 활동을 적시해서 작성해서 사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굉장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연세대도 이 부분에서 사인을 받는 과정에 상당한 난항이 있었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 그 연세대가 직접적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역시 컨설팅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을 저희 학부모랑 저랑 다 이제 그 힘을 합쳐서 협력을 해서 연세대에 계속 전화를 해서 알아낸 그런 사실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연세대 측에서 들은 답변으로는. 근데 아무튼 그 부분이 반드시 갖춰져야지 오피셜한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보는 제가 공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력과 체류 기타로 나눈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수험 번호를 다 박으셔야 되고요. 50 메가바이트로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재학 증명과 졸업 예정 증명을 같이 붙여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상 실적이나 평가, 수상 실적 같은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성균관대는요, 사실 별다른 복병은 없었는데 가장 큰 복병이라고 하면 그 온라인 그 원서 접수가 서류 제출 하루 전이거든요. 보통 요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온라인 그 원서 접수 마감에
반드시 활동 증빙 사료 목록표까지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균관대를 제외하고 다른 학교들은 제가 이번에 어플라이했던 나머지 학교들은 활동 증빙 자료 목록표를 서류 제출과 함께 마지막 날까지 수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성균관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시간이 촉박하다. 왜냐하면 활동 증빙 자료 목록표도 역시 좀 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기도 5개 항목 10 페이지인데 그 10 페이지인데 하나의 항목당 글자 수가 50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글자 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개 10 장으로 항목을 맞추고 10 장으로 제출하는 학교가 고려대였는데 고려대보다 100자 정도로 줄여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도 손이 좀 많이 갔다. 여러분들이 인제 하시다 보면은 뭐 "했다." 이렇게 문장으로 작성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글자 수 맞추기가. 그래서 그럴 때는 "함." 이런 식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셔도 대학에서는 인정합니다. 자, 성균관대는 그 부분이 가장 좀 복병이었습니다. 원서 접수에 활동 증빙 자료 목록표를 반드시 온라인으로 마감을 먼저 시켜 놓고 그다음 날 거기에 맞춰 서류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 굉장히 좀 놓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빨간 색깔로 크게 좀 이렇게 적시를 시켜 놔야 되는데 또 학교에서는 그런 거 중요한 거 잘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학교별로 나름대로 함정을 파 놓은 그 굴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용을 되게 많이 썼는데 정말 대학교에서 무심하게 작성을 그저 기재해 놓은 경우가 많았어요. 자, 어학 능력, 그다음에 표준화 학력, 그리고 기타 활동 증빙 자료 이렇게 3개 항목으로 구분이 돼 있고 5개, 5개, 5개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학 능력은 아시다시피 인제 토플이나 HSK 뭐 델레나 토픽 이런 것들이고 표준화 학력 자료는 IB A레벨, AP, SAT 뭐 이런 것들입니다. 기타 활동 증빙 자료를 이제 나눠서 작성해야 되는데 어학 능력 증빙 자료가 1번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1-1 아니면 1 아니면 1 에서 2 이런 식으로 그 페이지가 5 목록에 5 목록에 어느 페이지에 해당되는지 체킹을 해서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활동 증빙 자료 그래서 인제 표준화 학력 자료가 2 번으로 카운트가 되겠고 기타 활동 증빙 자료가 3 번으로 카운트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출 가능 매수가 10 페이지이기 때문에 3-1, 3-2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3에서 1 에서 2 페이지, 3 번인데 3 페이지에서 뭐 5 페이지 이런 식으로 인제 카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로 카운트를 하는지 목록으로 카운트를 하는지도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정확한 건 인제 기타 활동 증빙 자료의 그 페이지를 10 페이지를 맞추시는 걸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어학 능력 증빙 자료의 표준화 학력 자료는 5개 항목 10 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항목, 2번 항목으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외 활동도 가능하고 상장도 여기는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상장 제출이 안 됐죠. 그리고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뭐 보통은 인제 봉사활동 이런 식으로 많이 리스트업해서 주기도 하는데 상장이나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을 하나의 리스트로 발급해 주는 그런 학교가 있다면 더 많은 활동을 내가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장소에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요런 방법으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점은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에 취득한 공인 성적 제출도 가능한 게 성균관대의 특이점입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앞서 다른 학교들 제가 뭐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 안 드렸는데 어학 능력 증빙 자료나 표준 학력 자료에는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 아이디와 비번을 반드시 캡처본에다가 작성을 하시고 또 요즘에는 각 원서 접수에 URL까지 먹여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뭐 2번 더블로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단을 반드시 제공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온라인 서류 제출 유의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 증빙 자료 목록표를 원서 접수 당일날까지, 마감하는 날까지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후에는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는 수험번호를 따로 박아 넣거나 서류 도장을, 활동 증빙 서류 도장을 따로 박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고려대와 연대가 더블로 그런 요청이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한양대하고 성균관대는 그런 요청이 없었다는 거 말씀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한양대 마지막. 자, 한양대도 역시 교회 활동을 인정하고 있고요. 한양대는 굉장히 양이 좀 많죠. 양이 15개 항목 30장까지 활동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서류들을 다 긁어내어서 15항목의 유사한 활동기를 묶어서 30장을 만들어서 각 활동별로 또 50자 이내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양이 있습니다. 왜냐면 50자라면은 우리가 보통 그 7,500자 정도거든요. 7,500자면 거의 뭐 자소서 한 세 개 정도 분량이라고 보시. 3개도 더 넘네요. 예.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2,000자잖아요. 그러니까 3개가 넘는 분량이네요. 미리 작성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공인 점수, 표준학력 점수까지 모두 다 인제 들어가서 30장이거든요, 여기는. 예, 성균관대는 앞에 따로 인제 묶어서 따로 제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합쳐서 30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유의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인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초중고 학사 일정표를 모두 다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쿨 캘린더를.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여의치 않은 학생이 있어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 성적 증명서에 학기 시작과 개시일과 마지막 일이 모두 다 작성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반드시 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학사 일정표를 이제 재학한 학교 학년당 하나씩 인제 스캔해서 해야 되고요. 당해년도 인제 학사 일정표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도 이제 재학한 학교당 1개씩은 꼭 반드시 필수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 되면 이것까지는 이제 만들어서 오피셜하게 만들어서라도 제출을 해야 돼서 요 부분이 가장 좀 피곤한 파트였어요. 자, 그리고 온라인 서류 업로드에서는 초중고 전 학년에 대한 재학 성적, 고등학교 예정 이제 졸업 예정 증명서, 자, 그리고 재학 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고등학교 예정 증명서를 인제 업로드, 예, 하면 되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졸업 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G1에서 G6, 중학교는 G7에서 G9, 네, 그리고 고등학교는 G10에서 G11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12 이렇게 구분해서 업로드하고, 기간이 만약에 겹친다. 예, 만약에 전학을 가서 기간이 겹칠 경우에는 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전학 때문에 기간이 겹치면 그 기간도 역시 각각, 그러니까 더블로 기간을 어 넣어서 업로드를 해 달라는 거죠.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인데 여기에서 더블로 겹치는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학했을 때 그 기간을 중학교에도 넣고 고등학교에도 넣어 달라라는 요런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피곤하네요. 네. 그러니까 정리해 드리면 중복 학기가 발생한 경우에 재학한 모든 학교의 재학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그 중복된 기간도 역시 각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별로 모두 다 넣어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초등학교를 인제 한국에서 쪼끔 다니다가 간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요런 기간에 이제 생활기록부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
재학 증명서는 뭐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입 전출의 연월일이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됩니다. 하여튼 하여간 모든 증명서에는 연월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어 성적 증명서에 재학한 학년과 전입 전출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학 증명서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적 증명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재학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스쿨 캘린더는 꼭 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재학 증명서 발행이 인제 불가한 학교에서는 담당 학교 선생의 서명 날인을 받은 레터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레터에 재학 학년의 전입 전출 연월일이 명기되어 있어야 되고요. 초중고 성적 증명서는 학년별 스쿨 리포터 대신에 오피셜한 그런 한 페이지짜리 트랜스크립을 제출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성적 증명서는 학기별 성적이 다 나와 있는 거, 그리고 트랜스크립 한 장짜리, 요걸 다 합쳐서 그냥 일단은 다 뽑아 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년 학기별로 다 기재를 하기를 요청하니까. 그러니까 재학 증명서에 한해서는 이 한 장짜리 트랜스크립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지, 이 한 장짜리 트랜스크립으로 모든 성적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년 학기별 성적이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장짜리 트랜스크립도 역시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초등학교 성적 증명서의 경우 보존 기한 만료로 인제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발급 기간에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웬만하면은 뽑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초중고 학사 일정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반드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사 일정표에는 학기 개시일과 종료일, 그다음에 방학 기간, 요게 반드시 명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기타 활동 증빙 서류는 제가 아까 다 말씀을 거의 다 드렸죠. 30 페이지 안에 공인 점수, 표준 학력 점수까지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기타 활동이란 게 있거든요. 기타 활동이란 것은 이제 교회 활동을 이제 작성할 수 있는 건데, 교내 활동 이외에는 거의 기타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는 거의 인제 교내 활동 위주로 많이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성격의 활동은 하나의 서류명으로 통합해서 인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 업로드는 파일명은 어 자유도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40 메가바이트 이내로 줄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번에 이렇게 진행을 좀 해 보니까 상당히 좀, 저희는 서강대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엔 서강대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 7 월에는 서강대까지도 모두 다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발표가 합격자 발표가 나는 거에 따라서 이제 7 월에 지원을 인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좀 들여서 제가 후기를 좀 상세하게 남겨 드렸는데 좀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경험을 해 보니까 또 새롭게 제가 매해 거의 경험을 했거든요. 이 자소서가 다시 부활되면서 서류들이 좀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미리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에 거의 다 졸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새로 활동을 이제 좀 만들어서 할 부분은 미리미리 또 고려대, 연대에 대비해서 도장을 받아 놔야 되니까, 활동 증빙 서류와 그리고 그 도장을 받을 증빙 서류 목록표에 대한 사인업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 요거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봤자 많이 남은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요 부분에 특례뿐만 아니라 해외고인데도 인제 연대 언더우드를 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미리 인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거 말씀 한번 드려 보고요. 해외고의 서류들은 제가 요 영상 다음 영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좀 하다 보니까 한 50분 정도의 장시간으로 제가 인제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렸는데 도움이 꽤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만의 노하우로 이제 알게 된 아주 중요한 항목들은 컨설팅을 하시게 되면은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어쨌든 지금까지 시청 감사하고요.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